군사들아, 들으라. 저 역시 들으려고 한다. 현종의 외침과 함께 무의들은 가면을 벗고 나섰다. 최지를 포함한 무관들의 놀라운 표정을 보며 깜짝 놀랐다. 그들의 정체는 지체문과 도용수를 포함한 황제의 군사들이었다. 서둘러 칼을 빼들었지만 최질은 멀쩡한 상태에서도 지체문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술에 취하여 금방 제압되었다. 최질은 40년을 더 살 수 있었지만 단 4개월의 권력을 맛보고서 죽음을 맞이했다. 지체문은 기문 앞에서 말했다. 한 번 더 이런 일을 선동한다면 목을 베겠다. 결국 그는 다시 이런 일을 벌여서 명령을 재촉했다. 현종은 이를 멈추게 했다. 친정 장군, 이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죽이지 말아라. 지체문은 현종의 외침에 따라 칼을 거두고 현종에게 말했다. 상장군 기문은 이들의 우두머리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지만 종은 기문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최지를 제압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체문은 폐하의 명령을 따르겠다 고 말하며 기문을 놓았다. 하지만 기문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말했다. 폐하, 제 운명도 죽여주세요. 이들을 선동하고 칼을 뽑게 한 것도 우리의 운명이다. 비록 최질과의 차이가 있지만 저 또한 역사에 남는 존재입니다. 기문을 살리지 않으면 고려의 기강은 다시 흔들릴 것이다. 항상 기문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이번 반란도 기문이 주도했다. 하지만 기문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최질의 자귀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었다. 현종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기문을 처형할 용기는 없었다. 그렇게 무관들의 반란이 끝나가는 즈음에 박진은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최지를 포함한 무관들이 이미 죽어 있었고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짓고 허무하게 되었다. 이럴 거면 진작에 황제를 죽였어야 했는데 뒤늦게 후회하는 박진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 박진은 그렇게 황제라도 자신이 직접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현종을 향해 활을 깊게 당겼습니다. 반란군들이 모두 죽은 후에 황제의 군사들은 방심했고 박진의 화살은 현종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현종 옆에서 숙이고 있는 기문은 전쟁에서 들어본 화살 소리를 듣고 화살이 현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미 화살이 현종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기문은 화살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고 그 결과 피를 많이 흘렸다. 활을 쏜 박진은 현종이 맞지 않았음을 알고 다시 화살을 쏘려고 했지만 그의 도우미가 던진 칼에 맞아 즉사했다. 그는 기문이 대신 화살을 맞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살리려고 했지만 늦었다. 기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마지막으로 현종을 쳐다보며 말했다. 폐하, 반드시 거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를 역도무리의 대장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다. 역도무리를 제압한 후 현종은 개경으로 돌아왔다. 역도무리는 모두 처형되었지만 이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현종은 기문만을 제외하고 모든 역도무리를 처형하고 싶었지만 기문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남길 수 없었다. 오히려 기문의 유언에 따라 다른 역도무리들과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재상 유진은 역도무리를 처벌할 때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이미 죽은 무관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모든 역도무리의 가족들을 처형하고 고려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현종은 기문이 자신을 구해준 일을 생각하며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죽은 무관 19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사형을 내릴 것이 없다고 선언했다. 가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